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신 이사입니다. 오늘은 파워 BI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워 BI가 좋은 제품인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요 타겟으로 잡은 내용은 파워 BI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제가 2배 생산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3, 4배 이상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시각화 도구로 사용하는 목적은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이지만 그 빠르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과정 중에 우리가 빨리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이 시각화 도구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 3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직장인인데, 보고서 내에, 엑셀로 만든 자료를, 엑셀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 차트를 한 10개 내외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이제 제가 IT니까 해서 제가 10개 내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딱 보면 만들어진 결과물 차트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또 인사이트가 얻어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사에서도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것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획자들 이런 데 보면 거의 맨날 야근이거든요. 이 자료 만드느라고.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제가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 하면서 이런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엑셀을 만들 경험이 있고 그때 이제 파워 BI를 몰랐었고요. 몇 년 뒤에 최신 자료로 파워 BI로 똑같은 차트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최소 3배, 4배 이상 생산성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엑셀이 있고 파워포인트 있는데 또 뭐 파워 BI 배워야 되느냐. 배운 것 이상의 생산성이 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BI는 또 그냥 개인이 쓰시려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BI가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가트너 자료입니다. 가트너 자료. 가트너사는 미국 회사인데 IT 쪽에 컨설팅도 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고객도 갖고 있고 이런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제품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뭐 매직 쿼드란트 그 4사분별이 있잖아요. 요렇게 잘 나눠서 하단은 X축은 회사의 관점이고요. 회사의 그 위쪽은 제품 관점입니다. Y축은.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계속 발전적이고 또 이 제품도 계속 최신 제품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한 제품인지 이래서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제품들이 리더 그룹에 있는 제품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눌러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3가지 제품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죠. 그리고 태블로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태블로라는 제품이 있고 큐링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 3개의 제품이 리더군에 속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또 상세하게 태블로하고 좀 비교를 해놓은 것을 제가 좀 뽑았어요. 좀 제가 색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파워 BI 쪽은 점수가 몇 점 차이는 안 납니다. 평균적으로 4.4로 똑같고요. 몇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제품 평가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 BI 대표적인 2개의 시각화 도구를 보시면 파워 BI는 모바일 쪽에서 보고서 보는데 편하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환시켜서 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쓰는 이런 기능들이 강하고 태블릿 쪽은 시각화 쪽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파워 BI가 조금 경쟁력이 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통합화 관점이 좀 강하다.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 크게 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2개 제품 비교하는 사이트 제가 만들어 놨는데
눌러보시면 여러 제품 비교해서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파워 BI 첫 번째 쪽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데이터 파워 BI 쪽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것은 우측 링크에다가 제가 화면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하는 목적은 데이터에 담겨 있는 핵심을 노출하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담아내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각화의 목적입니다. 파워 BI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각화 도구의 목적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처음에 도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빠르게 만드는 기능을 지각과 도구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조금 시연해 보이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2배 이상 생산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덱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덱스 만드는 게 어느 쪽 이제 타사에서는 뭐 이 덱스 만드는 게 불편하다 뭐 이러는데 이거를 배워서 사용하면 배운 것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배우는 게 불편하다고 하지만 배워서 효과를 얻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덱스라는 구분, 덱스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 만드는 게 이제 이 도구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파워 BI 제품 제가 키겠습니다. 자, 파워 BI 화면 똑같죠?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도 요 원본 데이터 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예. 자, 날짜 보시면 다 2020년도죠. 그죠? 자, 화면을 좀 키우는. 예. 자, 2020년도고 네, 이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몽땅 다 2020년도 엑셀 파일이 2020년도 자료 갖고 네,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도 2020년도 매출 원가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2021년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차트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측 위에 보시면 홈 탭에 최근 원본이라고 데이터 변화 죄송합니다. 네, 홈 탭에 데이터 변환 여기 펼치기를 한번 누르시면 펼치기 누르면 데이터 원본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원본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원본을 다른 걸로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자 21년도 자료는 다 똑같고 얘만 다릅니다. 21년도 끝에 한번 가볼게요. 21년도죠. 몽땅 다 21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20년도에 연결돼 있죠. 21년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원본 변경 눌러서 찾아보기. 자, 21년도 엑셀 파일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됐죠. 확인 누르고요. 닫기. 그리고 변경 내용을 적용하면 이 날짜 한번 보세요. 이 날짜 딱 누르면 21년도로 바뀝니다. 자, 차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차트가 하나라서 그렇지 여러 차트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바로 그냥 바뀌니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21년도. 그럼 21년도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엑셀 파일은 원본 파일이 이거죠. 그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원본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이 21년도. 자, 아까 20년도 자료 있었죠? 이거는 20년도죠. 그죠? 요 데이터 부분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복사를 해서 저 21년도 맨 밑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 21년도
데이터는 21년도, 20년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원래 엑셀 파일 원본이 바뀐 거죠. 그죠? 이게 21년도인데 20년도까지 원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본, 지금 엑셀 21년도 엑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20년도가 추가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 고침만 누르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 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새로 고침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 21년도가 같이. 자, 그래서 엑셀 파일만 딱 정형해 놓고 밑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월별 데이터를 계속 붙인다든지 뭐 연 데이터를 계속 붙이면 얘가 그 엑셀 파일을 원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만 해주면 새로운 이 차트를 그냥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차트를 재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덱스 구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덱스. 자, 네, 다른 건 말고요.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매출은 뭐냐면, 어, 리테일 데이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이블이 있는데, 엑셀 파일이 하나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품의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상품 코드와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간식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서브 카테고리, 과자라는 서브 카테고리에 이렇게 제품이 있는 거죠. 카테고리 밑에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상품,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번호가 있고, 그리고 매출이 있습니다. 자, 덱스 구문은, 요 AMT, 요거 다 합친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1억 9,4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1억 9,400. 요 그냥 이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측정값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할 텐데, 요 측정값을 이용해서 요게 측정값입니다. 작년 매출액, 총 매출액, 요거 다시 재사용해서 1년 전, 그러니까 전년 매출이겠죠. 총 매출 빼기 작년 매출하면 매출 성장액이 되고, 이렇게 디바이드가 나눗셈 하는 거거든요. 나누면 성장률이 되겠죠. 요걸 갖고 딴 거는 빼고 요거 먼저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측정값 요거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총 매출액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에 테이블 하나를 만들 거고요. 테이블 차트입니다. 요 테이블 차트 갖다 놓고 총 매출액을 갖다 놨습니다. 총 매출액. 그러면 총 매출액 조금 아까 봤더니 1억 9,400 이렇게 나왔죠. 엑셀 써만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얘를 총 매출액 얘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써놓고 얘를 활용하는 겁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표죠. 그냥 테이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뭘 할 거냐면 요 앞에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거예요. 아까 이게 엑셀 파일인데 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 몇 개 팔렸고 매출 얼마인지. 근데 고객별로 매출을 합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객이 제일 많이 샀는지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엑셀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총 매출액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표에다 갖다 놓고 고객 아이디를 이 표 앞에다가 여기 열 앞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네, 고객별로 총 매출액이 계산이 된 겁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요? 총액은 이거 맞죠? 그리고 총 매출액을 한번 클릭하면 어센딩, 디센딩이 됩니다. 야,
내림차순으로 딱 돼서 이 고객이 총 매출액이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데이터 내보내기 해가지고 얘를 뭐 저장해 놓고 엑셀을 부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어느 상품이 이 매출인데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지 한번 뽑아봐라. 예,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 차트에, 요 테이블에다가 고객, 상품명, 프로덕트명을 요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요 앞에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상품별로 총 매출액 클릭 딱 하면, 예, 내림차순이 딱 돼서, 와, 우유 1000ml가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죠? 숨 쫙 됩니다. 요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까요? 요 상품이 카테고리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네. 요 상품이 카테고리별로 돼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상품이, 야, 간식, 이게 카테고리별로 매출 합계를 좀 내봐. 그래가지고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카테고리 또는 서브 카테고리. 그죠? 그리고 요것도 카테고리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하죠. 채소가 제일 많이 팔렸네요. 뭐 날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갖다만 놓으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갖다만 놓으면 이 덱수구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고객 관점으로 볼지 상품 관점으로 볼지 뭐 카테고리 관점으로 볼지 뭐 이렇게 앞에다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해주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어센딩 디센딩 소팅이 되니까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 봤고요. 요번에는 이거 한 거고요.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상품에 카테고리가 있고,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최상위 카테고리, 그리고 그 밑에 서브 카테고리, 그 상품 이렇게 계층 구조별로 타고 들어가서 매출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영자가. 또는 이게 날짜 같은 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회사가 패션 쪽에 있었었는데 대기업에 있었는데 패션에 있다가 리테일에도 있고 제가 뭐 그랬었는데 주간 단위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간 단위별로 매주의 매출 그럼 그 주간에 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 같으면 뭐 서울 경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별 아니면 그 밑에 뭐 사업 그 대리점별 이렇게 해서 타국 계층 구조가 있잖아요. 그것별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 엑셀을 하나 갖고 그렇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지역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좌측엔 상품 계층 구조, 지역 계층 구조를 합쳐서 행렬 차트를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그냥 엑셀로 만들려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파워 BI에서 제공을 해줘요. 이 계층 구조 만드는 것을.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아까 이게 원본이죠. 원본 테이블에 상품의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밑에 상품명, 이게 계층 구조잖아요. 그죠? 요거를 구조를 그냥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상품 테이블에 카테고리를 여기 추가 옵션을 눌러도 되고 우측 클릭해도 되고 카테고리로 최상위 계층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 계층 구조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죠? 계층 구조는 지금 카테고리 하나 갖고 딱 만든 겁니다. 요 밑에다가 서브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서브 카테고리를 요거 추가 옵션 눌러도 되고요. 우클릭하셔서 여기 요 계층 구조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요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요 밑에 딱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은 뭐죠? 상품이죠. 그죠? 프로덕트 네임을 계층구조, 요 계층구조에 추가. 그러면 계층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프로덕트 네임. 자, 요번에 네,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든 것 같고. 이렇게 놓고요. 이 계층 구조를 X축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네, Y축에 갖다 놓고, 에, 여기다가는 X축에는 매출 성장률 한번 갖다 놔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값도 보이려면 여기 시각적 개체 서식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하면 값이 보입니다.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이렇게 요거 화살표 아래 화살표 하나짜리 딱 누르고 채소를 드릴 다운해서 보고 싶어요. 채소가 카테고리잖아요. 서브 카테고리 채소 밑에는 서브 카테고리 보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 채소를 딱 누르면 예, 열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 예, 소팅을 매출 성장률로 하면 매출 성장률 제일 높은 게 위로 올라오게 지금 세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제일 높은 게 채소죠. 다시 한번 채소, 뿌리 채소, 열무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를 복사해서 우측에 놓고 네. 이 카테고리는 똑같고요. X축의 값을 매출액과 작년 총 매출액 이렇게 하면 예, 금년 총 매출액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채소 얼마고 과일은 작년이 매출이 높았는데 예, 금년은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같이 성장률하고 매출액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원하는 걸 눌러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엑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오래 걸리고 힘들 겁니다. 자, 오늘은 파워 BI를 통해서 떻게 우리가 유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빨리 하게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재사용한다든지 덱스 구문을 쓴다든지 계층 구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줌으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파워 BI 좋은 제품이니까요. 많이 쓰셔서 저 MS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MS 파워 BI 갖고 컨설팅을 하지만 파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업무가 막 와도 빨리 하고 빨리 퇴근하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생산성 있는 도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